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귀감 모습부터 보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처장님 경찰 조사 전에 사의 표명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 대통령이 출석을 직접 만류한 게 맞을까요?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어제도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긴급 체포 가능성이 전망이 됐었는데 어제 경찰이 돌려보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사직서 제출과 수리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통상 이런 정도의 사안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또 도주 우려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통상 소환에 응했더라도 긴급 체포를 하고 사전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는데 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즉시 사직서 수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출석하고 또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조사를 오늘 또 한 이후에 그와는 별개입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는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 이 출석의 뒷얘기를 좀 살펴보면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출석을 윤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출석을 했다는 건데 네. 배경이 좀 뭘까요? 일단 윤 대통령이 만류했다라는 것은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난번에 담화를 통해서 상당히 결집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 예. 것 같아요. 만류하는 이유가 당시에 지금 시위대 그러니까 저지하겠다 그런 체포를 저지하겠다라고 나선 그 시위대를 포함해서 보수 커뮤니티를 보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담화를 한 건 사실 경호처장이 담화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담화를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의지 또 경호처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국의 영웅 이렇게까지 붙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저께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를 보면 그 담화는 담화대로 했겠지만 네. 속내는 사실 적법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자신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기자들한테 어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류를 했더라도 자신이 계속 그런 이 보수가 원하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자신의 친정인 경찰들과 충돌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중재를 건의했고 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대안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전 경호처장이 됐습니다. 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재안을 최상목 대행에게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원인일까요? 어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5일 날 이례적인 입장문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박종준 경호처장 중심으로 2차 집행에도 강력히 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죠. 실제 속내를 보면 그 안에서 박종준 처장은 이런 방식의 이 강제 집행 또 이에 대한 물리적 저지가 이어질 경우에 유혈 사태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라든가 경호처 차장 또 최상목 권한 대행 또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중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1차 집행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2차 집행의 경우에 경찰이 현장 상황을 주도하고 집행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럴 경우 또 반대급부적으로 경호차장 중심으로 한 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그럴 경우에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네. 본인이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요. 네. 실제 그 경호처 내부에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또 대통령 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경호처 요원들 사이에도 동요가 있다는 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사태라고 봅니다.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직으로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김성훈 차장에 대해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의 경호처 체계 하에서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이광우 이 두 사람이 본부장. 가장 강성 그 친윤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김영현,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셋은 한 몸이다. 한 팀이다. 차지철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 차지철 집단이에요. 윤석열 옆에서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평론가님, 경호처 네. 지휘부가 4명이죠. 처장과 차장, 본부장 2명 이렇게 네네. 분류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방금 들어보셨지만 강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이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이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네. 경호처 분위기에는 이 차장의 대행 체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글쎄요, 상당히 안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경호처장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서 네. 경호처를 지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담화 내용에서도 나왔고요.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경호처 차장이 대행 체제로 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김성훈 차장이 왜 지금 좀 전에 그런 어떤 싱크에서 나온 그런 그 평가를 받냐 하면 네. 경호처의 공채 출신은 맞는데 경호 업무로서 공채를 들어간 건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관리실이나 혹은 지원팀에서 많이 일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 경호무보다는 경험 경력은 없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차장까지 올라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이전 아니니까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관저를 새로 만드는데 관저와 용산 사저의 여러 가지 어떤 통신 비밀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특기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또 공을 세우고 예. 그 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차장까지 오르게 됐다. 그런데 안에 알려진 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경호 업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업무 분장을 해보지 못했으므로 더욱더 자신이 그런 뭐랄까 그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는 김용현 당시 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많이 자신을 어필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라인으로 분류가 됐다. 이게 이제 통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러니까 실제로 경호 업무를 맡았던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경호처 차장을 믿을 수가 있을까? 경호 업무를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런 지금 그 기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성지휘관 하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관저 주변을 순시하는 영상이 포착된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박종준 전 처장은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상대적인 온건파로 평가받는 박종준 처장이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한테 밀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5일 입장 발표문 이후 1월 8일 상간에 이 경호처 내부에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언론에 노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하게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게 네. 1월 8일 노출을 통해서 보여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이미 이 박종준 처장의 사실상 경호처 지휘권은 상실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의견 충돌이 있었겠죠. 박종준 처장은 본인이 지금 경찰에 출석하면서 밝히는 것처럼 이 극렬한 어떤 극단적 충돌 사태는 피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건의를 계속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맹목적 충성파로 보여지는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이광우 본부장 등은 이에 반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역시 체포영장 집행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박종준 처장이 결국 사퇴하고 이 경호에서 손을 떼는 이런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김성훈 처장도 경찰 소환 대상인데 불응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입장을 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차례나 불응한 만큼 체포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라도 그 안에 어떤 이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예. 경호처장은 어떻게든 중재를 하려고 했고 무력 충돌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인 반면에 경호처 차장은 끝까지 한시도 비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체포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결심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현행범으로서 하더라도 이 메시지는 안간 메시지는 끝까지 옥죄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로 앞으로 저항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 20분 전쯤 1시 55분쯤에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국수본에 출석을 했습니다. 처장에 이어서 본부장도 출석을 한 셈인데 지휘부 중에 2명이 출석한 거지 않습니까? 배경을 좀 뭐라고 보십니까? 박종준 처장의 사직서 제출 또 경찰 자진 출석 상황을 보면 이미 경호처의 지휘부 내에서도 상당한 어떤 이견과 구체적 이탈이 시작됐다. 예. 결국 그 결과가 이진아의 경찰 출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 현재 상황에서 보면 맹목적 충성을 하고 있는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상당 또 지휘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끝까지 저항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보호하는 수는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휘부에서의 이런 이탈이 있다고 하면 실제 경호 요원들 사이에도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런 제보들이 언론사에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휘부나 대통령의 저런 강력한 체포영장 불응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심리적 저지선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 궁금해지는 건 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 언제냐 이건데 관련해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에도 우리 경찰들도 많이 있고 네. 현재 그 안에 상황들은 어느 정도씩은 전부 알 것 같아요. 빠르면 일요일, 늦으면 월요일 정도. 아마 그 장애물 때문에 야간에 진입하는 건 조금 좀 경계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장애물을 걷어내고 간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체포 시도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경호처 체포는 경찰이 주도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이유, 그리고 이 경호처장 사직이 영장 집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저 보도가 그렇게 그렇게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죠. 자, 공수처가 집행을 하는 건 지금 대통령이고 나머지 경호처 직원,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제가 딱 이해가 안 가냐면 어차피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호처 직원들부터 경찰이 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대통령만 남게 되잖아요. 대통령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공수처가 집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그런 과정은 사실 기동대와 그다음에 광수대의 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동대는 사실 시위 진압을 하는 그런 특수 경찰들이니까 처음에 이런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광수단이
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네. 기동대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퇴로를 확보를 해주면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체포 내지는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 역할 분담 자체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역할 분담이 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탄핵 정국 속 민심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34%, 민주당의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주 새 1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1월 4주차와 유사하거든요. 여야가 굉장히 팽팽한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2월 첫째 주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12월 2주째 더 벌어지고 12월 3주차가 완전히 정점이거든요. 보시면 선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12월 3주차부터 확실하게 추세선이 꺾이기 시작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이 첫째 주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엄 선포가 있었어요. 12월 둘째 주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탄핵 소추가 발의됐어요. 근데 12월 3주차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이 우리나라 지금 국정을 어떻게 마비시킬 것인가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게 12월 3주차거든요. 네. 이건 전적으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전국을 혼란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도리어 안정보다는 불안정으로 지금 예. 치닫게 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른 건 당연히 8년 전의 어떤 학습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사실 당이 완전히 분열돼서 예. 그다음에 4번의 큰 선거를 연달아 패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당이 지금 분열돼서는 안 된다.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보수 지지층, 집 나간 토끼들이 다시 일단 돌아오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좁혀진 정당 지지율은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변호사님, 민주당의 발언이나 줄탄핵 시도 같은 대여 강경 공세 이런 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추이라는 게 민주당의 잘잘못, 국민의힘의 잘잘못에 대한 어떤 평가적 지표로 지금 해석되기는 어렵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 민주당이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결의될 때까지는 계속 상승 국면에 있다가 소추안 결의 이후에는 다소 하락, 이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12.3 내란 비상계엄이란 전례 없는 이례적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 심리와 지지 여론으로 집중됐던 시기가 예. 12월 3일까지고요. 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절차와 제도에 의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집하거나 지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거나 이력표성이 줄었던 어떤 객관적 상황들도 있는 겁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반등을 하는 것은 물론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분명 하나의 요인이 있고 추세적으로 그 사실 자체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현상에서 잘 못하고 있는 대한 평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고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 여론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후의 추이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추세는 봐야겠지만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변화를 하면 사실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탄핵 소추안은 발의가 됐고 탄핵은 이제 헌재의 심리만 남아 있고요. 이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면 탄핵을 반대합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헌재의 이 심리 과정에서 일일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보여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행위가 옳거나 혹은 잘해서 지금 지지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대한 또는 계엄에 대한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결집이라고 보고 이제부터 사실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죠?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휘관들 전부 다 지금 기소가 됐고 네. 또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상황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아직도 입장 정리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와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그것이 좀 더 뚜렷하게 하면서 앞으로 어떤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어떤 정당으로 나가겠다의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만 이 지지가 그대로 정당의 지지로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영장 집행의 재판에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전국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가수 나훈아 씨가 콘서트에서 정치권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 지난 10일 이 서울 공연에서 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왼쪽, 니는 잘했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일침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나훈아 씨가 지금 정치와 관련돼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보인 게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나훈아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슨 어떤 비난이 가거나 하지 않는 건 나훈아 씨가 일정 정도 어떤 편향된 어떤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계엄 이후에 좀 모호하긴 하지만 도대체 여야 대표의 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표현이 네. 마치 여야 대표를 이렇게 체포하러 가는 그 과정을 혹시 비판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왼쪽도 잘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국민들 일각에서 지금 아까 지지율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안정적인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드러내겠다라는 특검의 특검, 탄핵의 탄핵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썩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무조건 한쪽 편을 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훈아 씨의 어떤 일침은 사실 뭐 정치권이 또 국민의힘도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나훈아 씨뿐만이 아니고요. JK 김동욱 씨, 가수 이승환 씨, 연예인들도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뒤 공연이 취소된 일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예인이라고 해서 굳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금기시하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입장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어떤 제도 권력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행태죠. 적어도 문화인으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자기 입장 표현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고 과거에도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블랙리스트 사태 이런 것까지 이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짧게 의견 좀. 저는 이제 미국에 제인 폰다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네. 헨리 폰다의 딸이고 지금 연세가 86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집을 나서는데 왜 금요일마다 체포대로 나섭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시위를 주도하면서 자신이 의회 의사당에 가면 사실 의회 의사당에 가서 불법적으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룻밤 유치장에 가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두 다 그 제인 폰다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 여배우든 연예인이든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자신의 신념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예. 한쪽만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